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쌤토링의 정재훈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무한급수로 표현된 어떠한 표현에 적분으로 바꾸는 그런 방법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구분구적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살짝 용어가 구분구적법은 우리 조금 더 극한에 가까운 개념이라서 그냥 정적분과 무한급수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정적분과 무한급수. 오늘은 요 영역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볼 거예요.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데 생각보다 힘들지 않아요. 일단 어떤 표현을 보고 우리는 정적분과 무한급수를 떠올리면 되냐면, 이제 이렇게 리미트 시그마 요 표현을 보면서 떠올리면 돼요. 그리고 간단한 구분 구적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기계적인 훈련만 몇 번 하면은 이거 금방 이렇게 인티그랄로 바꿀 수가 있어요.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한 5초만 해도 바꿀 수가 있어요. 눈으로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튼 이제 구분구적법 같은 경우는 이제 A서부터 B까지, 그리고 얘를 n번 쪼개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각형들의 합을 이제 구하면, 정확하게 A서부터 B까지 곡선 아래에 이제 담긴 넓이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나온다라는 개념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작이 필요하고 끝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함수냐가 필요하고요. y는 fx, 그 함수가 어떤 것이냐도 필요하고, 이제 x를 넣었을 때 그때 x가 바로 fx인 거죠. 즉 높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가 필요해요. 요 정도만 알아두시고 이제는 기계적으로 한번 훈련 한번 해봅시다. 요거는요, 총 3가지 버전으로 풀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함수를 찾아야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x를 뭘로 놓을 건가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x를 이렇게 n분의 k가 기본꼴이고요. 그리고 n분의 k 앞에 뭔가가 곱해진 경우도 마찬가지로 x로 놓을 수가 있어요. 잠시만요. 네, 아까 하던 얘기를 마저 해볼게요. 이제 fx를 갖다가 찾아야 되는데요. find fx 이렇게 써볼게요. 이제 요 놈을 어떻게 찾느냐? 일단 x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x를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어요. 이제 n분의 k 기억하세요. n분의 k 따라해보세요. n분의 k 따라해보세요. n분의 k. 그 다음에 n분의 k 앞에 어떤 상수가 곱해져 있다면은 그것까지 이제 x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n분의 k 상수, n분의 k 상수. 그리고 n분의 k 상수에다가 더하기 상수의 합까지 들어가 있다면 우리는 상수 합까지 풀 수가 있어요. 총 이렇게 3가지 버전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알면 되고요. 각각의 버전으로 한번 적분 표현을 바꿔볼게요. n분의 k라고 일한다면 여기서의 x가 바로 얘만큼이 되는 거예요. 함수는 뭐가 되냐면 3 플러스 2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작과 끝을 알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는 시작, 끝을 찾아보자. 얘는요, 아까 정의한 x를 이용합니다. x를 n분의 k라고 정의했거든요. 그런데 시그마는요, 그 k 자리에다가 1부터 n까지를 넣어서 더하는 거죠. 따라서 시작은 k가 1일 때가 시작이고요. 끝은 k가 n일 때가 끝이에요. 그러면 k가 1일 때의 x는 n분의 1인데 아까 n이 무한대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0이 되는 거고요. 끝은 이제 n이 무한대로 가도 n분의 n이기 때문에 1이 된다. 따라서 시작과 끝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시작과 끝을 결정해 주고요. 아까 구한 그 함수를 써줍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가로의 길이를 결정을 해야 돼요. 가로의 길이. 가로 길이는 어렵지 않습니다. 0과 1이 있잖아요. 그럼 0과 1 사이에 거리를 잽니다. 거리 1 나오네요. 그리고 아까 구분구적법에 사각형들이 되게 많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얘가 몇 개인지를 세면 되는데요. 얘는 아까 n개예요. 왜냐? 여기 시그마 위에 있는 요 놈이 바로 개수겠죠. 그래서 1부터 n개를 더하는 거니까 사각형이 n개 있다 해서 가로의 길이는 n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총 1인 거리를 이제 가로 n 조각 해버리면 한 조각의 가로의 길이는 뭐가 되냐면 n분의 1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 n분의 1이 있으면 돼요. 근데 n분의 2가 있죠? 이런 케이스 2 없애고 1로 만들고 2는 앞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게임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은 바로 적분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우리 n분의 k 상수배랑 상수합까지 같이 생각을 해보는 게 좋아요. x를 정의할 때 n분의 k 상수배라고 얘기를 한다면 n분의 k를 어디까지 둘 수 있냐면 이렇게 요만큼을 x로 둘 수가 있어요. 그럼 함수는 뭐가 되냐면 3 플러스 x의 dx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시작과 끝을 결정해야겠죠. 시작은요 n분의 2고요. 끝은 n분의 2n입니다. n 무한대로 가버리면 얘는 0이고요. 2가 됩니다. 이걸 보고 나서 시작과 끝을 결정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를 결정해 줘야겠죠. 0과 2 사이의 길이 얼마입니까? 2죠. 그리고 몇 조각 했습니까? 시그마 제일 위에 있는 요 놈을 보면 돼요. 2를 n조각 했어요. 그러면 하나의 조각은 얼마입니까? 2를 n조각 했으니까 n분의 2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이제 세로의 길이가 n분의 2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n분의 2가 있죠? 상수 맞춰줄 필요가 없네요. 따라서 정답은 0부터 2까지의 3 플러스 x의 dx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버전 요놈까지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 버전은요 x를 이렇게 전체를 x라고 뒀으니까 함수는 그냥 x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과 끝을 결정해 줘야 되는데요. 시작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끝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3부터 시작해서요. 약분되니까 5까지 가는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3부터 5까지의 x 이렇게 나온다. 그럼 이제 우리 해야 될 건 뭡니까? 가로의 길이를 재는 거죠. 3부터 5까지는요. 가로의 길이가 2고요. 몇 조각을 했냐면 n조각을 했어요. 그럼 하나의 작은 조각의 가로의 길이는 n분의 2입니다. n분의 2가 있으면 되는데 있죠. 그래서 바로 아까 구한 고놈을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이 나왔는데 여러분 원래 이게 어렵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세 가지 버전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버전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세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것만 공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보세요. 이제 만약에 값까지 구하는 케이스라고 한다면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편합니까? 마지막에는 얘가 계산하기가 가장 편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알아놓아야 돼요. 그래야지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도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신 분들은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노파심 삼아 이제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아까 같은 방식으로 풀어볼게요. x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n분의 k로 정의할 때 이제 빨리 풀어볼게요. 함수는 뭐가 되냐면 4 플러스 5x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작과 끝을 결정을 하면은 시작은 n분의 1부터 시작해서 n분의 2n까지 가는 거죠. n분의 1은 0이고요. 2n은 2입니다. 0부터 2까지 가네. 이렇게까지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 결정하는 거죠. 0부터 2 길이가 얼마입니까? 2고요. 이번에는 몇 조각 했습니까? 일부러 까놨어요. 2n 조각을 했죠. 하나의 길이는 2를 2n 조각으로 나눈 n분의 1이 될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건 n분의 1만 필요하다. n분의 3이 있죠? 3 앞으로 빼버립니다. 그러면 3 앞으로 빼버리고 얘를 1로 만들면 이만큼이 뭐가 되냐면 0부터 2까지 4 플러스 5x 제곱 dx가 되는 거죠. 첫 번째 버전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두 번째 버전도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버전은 x를 n분의 k의 상수 곱까지 보는 거죠. 그럼 함수는 뭐가 되냐면 4 플러스 x의 제곱. 조금 다르죠? 상수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작과 끝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시작은 n분의 5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끝은 n분의 5에 2n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요만큼은 0이 되겠고요. 요만큼은 10이 되겠죠. 아하, 0부터 10까지의 이런 놈의 함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 재야 됩니다. 그럼 0부터 10까지 거리는 10이고요. 거기에 몇 개의 조각이 있냐면 2n 조각이 있어요. 한 개의 조각은 뭐냐면 10을 2n으로 나눈 n분의 5겠죠. n분의 5가 있는지를 딱 봤는데 n분의 5가 없고 n분의 3이 있네요. 그러면 n분의 5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3을 앞으로 빼고요. 5를 만들고 5를 앞으로 나눕니다. 앞에 상수가 나왔죠. 그래서 이만큼이 인티그랄로 바로 바뀌는 거고요. 이 상수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이렇게 상수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런 함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버전까지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 버전은 뭐였냐면은 이제 상수 합까지 x로 보는 그런 버전이었어요. 이 전체를 x로 보는 버전이었는데 그걸 x로 본다면 이제 함수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시작은 뭐냐면 4 플러스 n분의 5가 시작이고요. 4 플러스 n분의 10n이 이제 끝입니다. 요만큼은 4고요. 요만큼은 14가 되겠네요. 아, 이걸 보고 따라서 4부터 14까지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엔 어떻게 바꾸냐면은 dx는 아직 안 붙일게요.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길이는 4부터 14고요. 몇 조각을 했냐면 2n 조각을 했죠. 하나의 길이는 얼마냐면은 5n이에요. 왜냐? 10을 2n으로 나누니까 이제 n분의 5가 되겠죠. 똑같이 n분의 5가 있어야 되니까 앞에 상수가 5분의 3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세 가지 버전 다 해봤는데요. 어떤 게 제일 쉽습니까? 얘가 적분하기 쉽습니까? 아니면 어디 있습니까? 얘가 적분하기 쉽습니까? 얘가 적분하기 쉽습니까? 이 세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적분하기 쉬운 거는 요 놈이죠. 그래서 적분이 그게 힘들다고 해가지고 첫 번째 버전만 하는 거는 너무 시간 낭비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더 문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으로 요청을 해주세요. 카카오톡에 이제 쌤토링으로 검색을 하면은 이제 플러스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 이런 문제가 더 필요해요 라고 언제든지 얘기를 해주시면은 비슷한 문제와 연습 문제를 뽑아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